예.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제이스텍, 이전에는 제텍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도 제텍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이렇게 제이스텍이 성장함에 따라 저도 같이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2022년도에 입사를 하신 신입사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중복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감사님이 너무 잘해 주셨으면 제 강의가 묻힐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시고, 저는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또 아는 내용이라도 제가 말하는 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우리 회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제텍에서 만들 때 쓰는 세척 부분에 쓰는 다이아몬드 노즐이죠. 처음에 제텍이 이 노즐로 이렇게 해서 벌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식이죠. 제이스텍 이전에 제텍이 모기업이었고, 제텍일 때는 이렇게 반도체 세정 장비로만 그때 매출이 일어났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 반도체 세정 장비는 대부분 네덜란드 메코사가 만들 거였는데, 샌딩 방식이었죠. 샌딩을 쳐가지고 벌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노즐로 이렇게 고압수를 분사해서 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이스텍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원래 회장님이 전문 분야는 초고압수 커팅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초고압으로 쇠든 뭐든 다 잘라내는 거였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기술로 많이 세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마음껏 자랑해 보고 싶으셨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센 초고압수 기술이 살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초고압이지 않은 약간의 압만 넣어서 하는 저렇게 하는 방식의 장비를 만들었고, 근데 이 장비가 제텍이라는 그 회사를 거의 먹여 살렸죠. 제가 알기로는. 이때는 독점 생산을 해가지고 아주 이익률도 좋았고, 전 세계에서도 시장에서도 살려고 하는 데가 아주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사업부가 거의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려면 뭘 피해야 되는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때는 내 생각을 빨리 바꿔서 그 상대방에 맞춰서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비 하나. 이 사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합격의 사과라고 1991년에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원래 아오모리 현이 사과를 엄청 많이 재배를 하는 곳이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한 90%가 다 땅에 떨어지니까 이건 썩어버렸잖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도 사과가 막 바람에 이렇게 쓸려가지고 다 상처가 났더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된 올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 한 농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이 사과는 태풍에도 안 떨어졌어. 대단한 사과 아니야? 그깟 시험에 떨어지겠어?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건 태풍에도 안 떨어진 사과야. 시험에도 안 떨어져. 그래서 합격의 사과라고 하면서 내놨던 거예요. 평소 가격의 10배를 불러서 내놨어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합격의 사과. 그 후로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기둥이죠. 저 기둥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지브롤타라는 그 지중해 맨 끝에 있는 그쪽 지역 끝에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예전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잖아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고 해서 끝에 가면은 땅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사람들이 그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뭘 안 했냐? 이동을 안 했던 거예요. 끝에 가면 죽는데. 그래서 저 헤라클라스의 기둥 땅 끝에 더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끝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미신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안에서만 살았던 거죠.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다들 처음 보는 거 보실 것 같은데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발견 기념비라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엔리케라는 해양왕이라는 분인데요. 당시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엄청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인구가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전라남도를 뺀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보면은 제일 그 유럽에서 끝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위쪽을 점령하고 싹 다 감싸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힘도 없지. 그때 중요한 게 이 향신료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고기 먹을 때 이거 후추 있죠. 이게 필요한데 이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쫙 막아가지고. 금도 안 되고. 자기들 완전히 그냥 조금 있다가는 거지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바다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근데 안 나가려 했어요. 왜? 그 적도 넘어가면은 바다의 끝이 있어서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가란 말이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넘어서 지중해를, 그 적도를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도달을 했어요. 포르투갈이.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지고 브라질까지, 브라질을 포르투갈이 점령했잖아요. 점령했어요. 그 작은 나라가. 그래서 최초의 해양왕이라고 불러요. 이 엔리케를. 땅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할 때, 땅이 둥글어. 그래서 돌면 다시 올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도전하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저 나라에서는 당시에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우리가 그래서 대단한 생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티아 나델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의 3대 CEO입니다. 지금도 CEO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여러분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IT 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이 돼서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휴대폰, 모바일이 나오면서 밀렸어요. 빌 게이츠가 제일 후회하는 게 모바일의 운영체제를 넘겨준 걸 제일 후회한다고 얘기하던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총 12위 이하로 떨어졌어요. 엉망이 된 거죠. 그때 이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 사람이 그 오래된 직원이었는데 CEO로 올라갔어요. CEO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오래된 IT 기업들 연봉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인사고과를 해서 직원들 승진을 합니다. 자, 승진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승진 기준을 하냐? 자, 당신이 회사에 기여한 성과가 뭐가 있냐? 이걸 평가하죠. 네가 매출을 얼마를 냈냐? 그렇죠. 영업 부서에서는 네가 품질 부서에서는 분량을 얼마나 잡았냐? 각종 그렇게 구매 부서에서는 네가 얼마나 제품을 싸게 했냐? 본인의 성과를 기준으로 인사고과를 합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사고과가 되면 내부 총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저런 사고 쳤어요. 제가 업체부터 저런 거 받았어요. 제가 저렇게 했어요. 하면서 막 온갖 걸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 총질 문화가 MS에 너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가 인사고과를 하면서 기준을 바꿨어요.
뭐라고 했냐? 당신은 당신의 동료의 성공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라고 물었어요. 당신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말해봐. 네가 잘한 거 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겠어. 완전히 바뀌었죠.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된 이후로 MS는 다시 시총 1위를 탈환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또 한 이유는 이분이 인도 분인데 아들이에요. 정상인처럼 안 보이죠. 자인 나델라라는 아들인데 태어날 때 내성마비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27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추측컨대 이런 아들의 그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됐고 그 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고정 마인드셋이 있고 그로스 마인드셋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얘기할 때 칭찬할 때 야 쟤는 음악을 잘해, 쟤는 운동을 잘해,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 고정 마인드셋인데 이 사람의 선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적으로 태어난 거.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걸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너 음악을 음악하면 잘 타고난 것 같아. 안 타고난 사람은 음악 안 해야지 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이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뭐 말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검은 머리 짐승은 뭐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MS는 그 이후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대요. 회사에서. 저도 많이 변했으니까요. 이런 많은 발상의 전환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많은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진 혹시 알고 계세요? 랭리 교수라고요. 라이트 형제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때 포토맥 강에서, 워싱턴 DC에 있는 강이죠. 포토맥 강에서 유인 동력 비행을 실험을 했어요. 이때는 이 랭리 교수는 피츠버그 대학의 교수고 천체물리학자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스미소니언 협회의 회장도 하고요. 이미 무인 동력기를 개발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열기구 있잖아요. 바람 올려가지고 이렇게 큰 풍선처럼 해서 타고 다니는 요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조종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니까 위험하잖아요. 비행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리고 무인은 좀 있었어요. 무인은 사람 안 태우고 그랬었는데 유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 개발이 막 이루어지게 언제 누가 되냐의 그런 차이였대요. 막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랭리 교수는 미국에서 지금으로 따면 250억 달러를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온갖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다 들러붙어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사람 줄 다 섰겠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부러지잖아요. 실패했어요. 이게 1903년이래요. 1903년. 온갖 기자들 다 불러 모았는데 보기 좋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때 이거를 보고 뉴욕타임즈 기자가 인간이 하늘을 날려면 앞으로 100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조롱 섞인 기사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라이트 형제가 유인 동력 비행 시험을 최초로 성공한 거예요. 키티호크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작은 마을이래요. 100명도 안 사는 데래요. 근데 여기에 알맞은 바람의 양이 항상 불어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이 형제가 자전거포 했잖아요. 이제 놔두고 3년을 여기 와서 쏟아 부어가지고 비행을 성공을 한 거예요. 저 랭리 교수가 포토맥에서 떨어진 지 9일 만에. 여기 보면 엄청 크잖아요. 크죠? 비행기가 저쪽에 있는 게. 그때 이 교수는 이 착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륙을 하기 위해서 모두 걸어가지고 이륙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냐 그 엔진 개발에 막 몰두했어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보면 일단 뜨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뜨면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랭리 교수는 17년을 쏟아부었는데 이게 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개발을 한 게 지금 항공기에서 쓰는 그 캐터필러 방식의 그 확 출전하는 그 개념을 최초로 개발한 분이 랭리 교수고 그 방식은 지금도 쓰이고 있대요. 그렇게 하신 분인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서 너무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기사를 보니까 두 분이 엄청 싸웠어요. 뭐 교수 입장에서 너무 열받는 거죠. 자기는 다 불러가지고 실패했는데 이 라이트 형제는 몇 명이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둘이 뭐 기술을 뺏겼니 말이 막 엄청 싸우고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기를 이 플라이 1로 들고 프랑스로 가죠. 프랑스가 그래서 먼저 비행 기술이 유럽이 먼저 발달을 합니다. 그 플라이어 1호가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가 이제 미국이 사과를 하고 다시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지금 다시 왔다고 합니다. 랭리 교수나 라이트 형제나 두 분 다 비행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목표는 다 있었죠. 부담감도 다 있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의 조건이 뭐냐? 패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패션. 패션이 어원을 보니까 파소, 고통이라는 단어하고 파티오, 견디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부를 때 열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지만 이 패션이라고 할 땐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더 격정 이런 거라고도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아까 간절함이란 말도 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뭘 해야겠다고 생각을 들면은 들어야 거기서 뭔가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떨어져가지고 올해 다 망쳤을 때, 야, 이거 어떻게든 이거 살려내야 돼. 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그게 없었으면 그때 합격의 사과를 해야겠다는 시도를 안 하죠. 땅이 평평하고 내가 있는 땅에서 풍부하게 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보려는 모험을 하지 않겠죠. 근데 당시 포르투갈은 이거 뭐 싹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을 견뎌가면서 항해를 한 겁니다. 나델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회사가 곤두박질을 쳤죠. 그래 가다가는 곧 망할 거라는 얘기도 듣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CEO가 나왔고 그 CEO는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제이스텍을 이끌어 나가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즘 MZ 세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별로 거기에 공감하지는 않고요. 결국 사람이 시대 환경에 따라서 그래 맞춰 사는 것이지 별다른 특별한 인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환경에 맞춰서 하는데 이런 풍요로운 세대가 왔다면 다시 어려운 시절이 또 오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처럼 또 지금은 제일 SNS에서 핫한 키워드들이 무소비, 무지출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주어진 월급을 받고 주어진 일을 하고 아무 무탈하게 근무를 하는 것도 물론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여기 회사에 와서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거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발상의 전환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못했던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런 말 많이 하죠. 부모님 말 다 맞더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부모보다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물려주신 어떤 자산을 통해 부모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의 삶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부모님 말이 맞지 라고 그냥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973년생인데 저희 때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할 때는 8자 학번들, 9자 학번들 이분들 때는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 2군데, 3군데 막 취업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서로 막 데려가려고 그때 대기업들이 공채 막 뽑아가지고 막 해외로 보내고 막 할 때죠.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금 이미 재벌들은 끝났다. 국가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미 재벌들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재벌은 안 나올 거다. 우리는 그 갖추어진 재벌의 그 질서 안에서 어느 정도 거기 덜 붙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이렇게 디지털 혁명이 올 줄 모르고. 지금 미국은 그런 제조업이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지 아니잖아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분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간절한 속에서 고통과 인내를 겪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회사에서 본인의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고통과 인내를 잘 감내하면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신입사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제가 해드렸는데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